아이가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길 원하시나요?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는 아이로 키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자기주도적 학습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자기주도적 학습의 정의는 학습자 스스로가 학습의 참여 여부에서부터 목표 설정, 학습 목표 달성 등을 위한 학습 계획의 수립, 학습의 실행, 교육의 평가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전 과정을 자발적 의사에 따라 선택, 결정하고 조절과 통제하게 되는 학습의 형태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는 사회교육이나 성인학습에서 많이 활용된다고 합니다. 즉, 초등의 아이들에게 자기주도적 학습은 학습 자체가 사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른도 하기 힘든 것을 아이들이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주도적 학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조력자의 치밀한 플랜이 필요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6살 두 아이를 키우고 초등학교에서 14년간 근무를 하며 느끼게 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게 만드는 팁 2가지는 첫 번째, 일정하게 반복되는 공부의 루틴을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꾸준한 학습을 하기 위한 내적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중 첫 번째, 일정하게 반복되는 공부의 루틴을 만들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유아 시절부터 작은 목표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생활 습관과 함께 묶어서 설정하면 좋고 웬만하면 그 루틴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집의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의 루틴은 학교에서 다녀와서 샤워를 하고 샤워 후에 간단한 간식을 먹고 간식을 먹은 후 수학 문제집 3장을 풉니다. 이어서 영어 독해집 1단원을 푼 뒤 그 뒤부터는 자유시간입니다. 물론 학교에서 내주시는 숙제나 이런 것들은 모든 루틴에서 최우선 과제에 해당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제가 숙제에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아이는 이제 알아서 학교에 다녀온 후 숙제를 챙겨서 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으로 6살 아이의 루틴 만들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둘째가 6살인데 저희 집 아이의 루틴은 먼저 유치원에서 하원한 후에 샤워를 하고 샤워 후에 간단한 간식을 먹고 간식을 먹은 후 수학 연산 문제집 2장을 풉니다. 문제집을 푼 후에 그림책 2권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이 뒤의 시간은 자유시간입니다. 이렇게 정해진 스케줄을 꾸준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수행할 수 있는 양으로 시작을 하셔야 하고 익숙해지면서 서서히 분량을 늘리셔야 합니다. 2장을 3장으로, 1단원을 2단원으로 이렇게 늘려줍니다. 혹은 추가 과제를 루틴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 번 정해진 루틴에 추가로 넣는다는 것은 아이들과의 타협에서 정말 어렵습니다. 때문에 첫 루틴을 만들 때 실패하지 않을 루틴이면서도 아이들의 학습량을 생각하셔서 적절히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루틴이 너무 간단하면 아이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또 루틴이 너무 복잡하면 아이들은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이처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안정감은 아이의 공부 습관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기까지 성공하셨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루틴이 일정해지면 특히 초등학교 3학년 정도부터가 되면 공부의 분량과 내용을 아이와 함께 정하셔야 합니다. 분량을 정하기 위해서는 1년의 공부 목표를 함께 정하고 그것을 위해 한 달, 일주일, 하루의 목표로 쪼갭니다. 특히 일주일로 나누어 필요한 분량은 아이 스스로 정하게 하셔야 합니다. 수행해보고 분석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스스로 일주일의 학습 분석 후 영어 단어가 난이도가 올라가서 양을 줄여야겠다면 목표를 수정하기도 하고 수학에서 이번 주 단어는 쉬운 편이니
양을 조금 늘려보겠다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목표의 설정과 수정 과정에서 아이가 참여하는 비율을 서서히 늘려주셔야 합니다. 목표를 늘려보고 줄여보는 시행착오를 아이가 스스로 수정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셔야 하고요. 이때 비난하거나 답답하다고 하셔가지고 다 해주시거나 하면 절대 자율성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남이 짜주는 스케줄만으로 수동적인 공부를 하는 아이가 스스로 공부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힘을 기를 수 있을까요? 물론 아이마다 가능한 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알아채는 것은 주 양육자의 면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1%로 비율을 아이의 의견이 반영되었다면 점점 20%, 30%, 고학년이 되면서 100%까지 끌어올려 주세요. 하지만 이는 절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는 과정입니다. 물론 하다 보면 분량을 무조건 줄이려고만 할 수도 있습니다. 초3 정도 되면서 필요한 것은 공부를 해야만 하는 내적 동기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두 번째 팁에 해당되는데요. 내적인 동기가 확실한 아이는 싫더라도 학습의 분량을 함부로 줄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불안해해서 양을 줄이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도 많고요. 양을 줄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을 함께 의논하고 새로운 루틴을 추가할 때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을 위해 다른 과제들을 조정도 해봅니다. 즉, 이 수정을 위한 협의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며 결국 혼자서 자신의 루틴을 만들게 되기까지 조력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언제쯤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자기주도적 학습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학습을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아이가 학급에 몇 명이나 될까요? 사실 6학년이 되어도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의 아이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를 학원에 맡기게 되겠지요. 학원을 보내실 때에도 신중해야 합니다. 아이가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 의해 스스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 학원도 보내셔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수학을 못하니까, 영어가 부족하니까 수학학원을 다니거라, 영어학원을 다니거라가 아닙니다. 스스로 아이가 필요함을 느껴야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필요성을 느낀 아이들은 학원을 보내도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내적 동기가 충분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6세, 7세,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는 일단 루틴 만들기를 위해 외적 보상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할 루틴을 마무리하면 어떤 보상을 바로바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적 동기는 순간적이라 학습의 여러 고비들, 학습을 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보다 고차원적인 내적 동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고학년이 될수록 내적 동기가 중요합니다. 우선 자기주도적 학습의 완성을 위해 루틴을 만드는 일을 6세 무렵부터 시작을 하시고 서서히 고학년으로 갈수록 내적 동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른에게도 힘든 자기주도적 학습, 어린 아이들에게 절대 쉬울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긴 호흡으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시기까지 자기주도적 학습을 완성한다면 중학교, 고등학교의 공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곁에서 체력 보강과 같이 건강 관리만 힘써주시면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어떻게 내적 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지, 내적 동기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비법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